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두 번째, 오늘은 개별 종목으로 주성 엔지니어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주성 엔지니어링 보죠. 어제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확 치고 올라오던데 대체 이 전공정 장비가 왜 이렇게 치고 올라왔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전부 다 이제 패키징 장비, 어드밴스드 패키징 장비, HBM 관련된 것들만 공부를 하다가 이제 전공정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D램 자체가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앞쪽에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추가로 감산이 줄고, 그렇다면은 추가 투자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전공정 장비가 어느 정도 바닥을 쳐고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에는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시장에서 매력적이다는 거죠. 가격이 싸고 바닥을 지나고 향후에 추가 크로스가 생긴다는 것은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서 선반영이 되는데, 추가로 상승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로 추가를 상승할 만큼 매력을 가지고 있는 거냐, 이 두 가지 포인트에 좀 기본적인 생각을 맞추고 주성 엔지니어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동사의 주가 추이를 보면 시총은 1.5조죠. 네, 31,000원, 31,700원까지 올라왔는데, 저는 목표가 일단 4만원 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4만원 정도면은 뭐 리저너블한 가격이다. 그래서 좀 물려 계시거나 지속적으로 좋게 보고 가지고 가신 분들은 더 들고 가도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스권을 탈피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전형적인 계단식 상승을 하는 종목인데, 이러한 종목들은 장기 투자밖에 방법은 없습니다. MACD도 내려오지 않고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는 추가로 4만원까지는 충분히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정의를 해보고 결론을 내보고 기초적인 이야기부터 분석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수급치를 보면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어제까지 갖다 패버렸죠. 패다가 어제 40만 주를 한꺼번에 샀는데, 국내 기관들은 반대로 사다가 어제 패고 서로 반대의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나올지가 중요한데, 이 종목은 국내 기관들이 주로 많이 사서 끌고 가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될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 향입니다. 삼성 향이 아니라 SK 하이닉스 향이기 때문에 어제 보는 SK 하이닉스 향의 서프라이 체인에 있는 것들이 꿈틀꿈틀했다는 거죠. 이러한 특징들을 한번 간과를 하지 마시고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체 동사는 뭐하는 회사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반도체 8대 공정 중에서 전공정이 웨이퍼를 제조하고 웨이퍼에 산화를 시킨 다음에 증착, 연마, 세정, 포토공정, 식각을 하는데, 이 중에 증착, 뭔가를 반도체 소자를 만들기 위해서 디포지션이라는데, 반도체 소자를 구동하기 위해서 다양한 물질을 웨이퍼에다가 이렇게 쌓는 방법, 함부로 쌓지 못하죠. 뭔가를 쌓아서 거기다 회로 패턴을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반도체 웨이퍼 다이를 만드는 과정인데, 뭔가를 쌓는 과정, 웨이퍼 위에다가, 이게 바로 증착한다, 디포지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증착하는 방법이 구형에는 LPCVD 방식, 다음에 플라즈마라는 PCVD 방식, 지금 원자 형태로서 하나씩 원자를 서로 발생시켜서 물질을 웨이퍼에다 쌓게 하는 방식이 바로 ALD 방식인데, 여기에 오닉 IPS,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회사가 있다. 이 중에서 주성 엔지니어링은 어디 향이다? SK 하이닉스 향이다. 그래서 증착, 방막을, 얇은 막을 반도체 소자를 만들기 위해서 웨이퍼 위에다가 반도체 소자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을 쌓는 게 바로 증착 과정에 필요한 장비를 만드는 회사이다. 이렇게 클리어하게 일단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이 반도체 과정, 여기에 어떤 기업들이 속하는지 이것을 외우지 않고 반도체 공부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죠. 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동사의 주요 고객사는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중화권 업체이다. 전부 다 고객이 별로죠. 네, 삼성전자가 안 들어가서. 그래서 이 종목은 LG 디스플레이가 박살나면 박살나고, SK 하이닉스가 박살나면 박살나고, 얘가 좀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중화권 업체들은 상당히 좀 변수가 있어요. 그런데 최근 메이트 60, 화웨이 걸 만드는 걸 보면 한국에 장비들이 많이 들어간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따라서 동사는 중화권 업체들의 움직임도 최근은 중요하다. 증착 장비를 만든 회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증착 장비, 그리고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반도체 소자,
구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는 3개 이렇게 구성 소자로 되어 있는데 게이트, 소스, 드레인, 이것은 모세펫이라고 하나요? 모세펫? 이게 이제 기본적인 최근에 글로벌 시장의 반도체 구조죠. 게이트, 소스, 드레인.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전자가 움직이죠. 그리고 드레인에서 캐퍼시티가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전하를 축적을 하는데, 게이트가 여기다 막았다 눌렀다 막았다 풀어줬다 하면서 전자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움직인 것을 관리하는 그런 게 게이트의 역할인 거죠. 따라서 동사는 이 캐퍼시티, 그렇죠? 이 게이트의 절연막, 이것을 증착하는 그러한 장비를 만든다. 굉장히 좀 독특한 구조인데, 이게서 캐퍼시티, 전하를 축적하는 거,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온 전하를 축적해서 모아야 되죠. 모으려면 이것을 증착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만드는 장비, 이 장비를 만든 회사가 바로 우리의 주성 엔지니어링이다. 그래서 게이트, 소스, 드레인, 이 삼각으로 되어 있는 이 구조를 이해를 못하면 이 종목이 뭔 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 그럼 이 그림을 다시 돌려보면, 과거에는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전하가 이렇게 전자가 움직이면 드레인 위에 캐퍼시티가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전하를 축적을 했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발달을 하면서 이 메탈 게이트, 이렇게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가는 전자 움직임을 막았다 열었다 하는 이 밑에다가 하이 K라는 절연 물질, 아주 어드밴스된 절연 물질을 만들어서 붙여서 여기다가 전하를 모아놓는 방법. 그렇다면 전자를 많이 모아놓으려면 이 성분이 굉장히 전자를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성분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는 실리콘 카바이드가 쓰였는데 지금은 하이 K라는 신물질이 쓰이고 있다. SiO2가 쓰였는데 지금은 하이 K라는 신물질로 사용해서 전자를 여기다 놓고 가둬버린다. 그 이유는 뭐냐면 소스와 드레인의 이 거리를 나노라 그럽니다. 우리가 10나노 그러면 소스와 드레인의 거리인데 이게 갈수록 선폭이 줄고 가볍고 작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 이게 누설이 많이 되죠. 전자를 모아놨던 것이 누설이 많이 되면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 누설도 되지 못하게 하고 가벼워야 되고, 그리고 뭔가 전자를 빨리빨리 더 많이 가둘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물질로 이 밑에 절연막을 형성해서 캐퍼시티를 만들어줘야 된다. 과거에는 여기 달렸던 캐퍼시티가 이제 밑으로 온 거죠. 랜드가 주로 이런 형태로 돼 있는데, 이러한 구조적 변화, 시대적 변화 요구에 맞게 여기에 관련된 하이 K 물질을 증착하는 장비를 만든 회사가 바로 주성 엔지니어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게이트, 소스, 드레인,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전류를 가는데 D램은 여기다 캐퍼시티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전하를 가둬서 관리를 하는데, 랜드는 이 게이트 밑에다가 또 하나의 이렇게 가둘 수 있는 그러한 캐퍼시티를 밑에다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어떻게 만드느냐, 어떤 물질로 만드느냐, 이게 가장 큰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캐퍼시티가 가장 중요한데, HK로 만든 신물질로 하이 K, 높은 유전율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물질 중에 처음엔 지르코늄이 사용이 됐죠. 지르코늄을 여기다가 만들어서 붙이면서 전하를 모아서 못 빠져나가게 만드는 게 원리였는데, 이 지르코늄보다도 더 좋은 게 최근에 티타늄, TiO2, 티타늄으로 여기다 증착을 해서 유전율이 높은 하이 K, 유전율을 쉽게 표현하면 매력도라는 거, 전자를 모을 수 있는 매력도, 그 물질이 지르코늄이 좋다가 지금 티타늄까지 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엔 티타늄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 동향은 유전막을 TiO2, 티타늄을 사용하고 전극은 RU, 누테늄으로 개발해서 유전율을 40%까지 올리는 이러한 캐퍼시티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증착하고 만들어주는 기본적인 디포지션을 해주는 장비 업체가 바로 주성 엔지니어링이다. 그래서 여기서 하이 K라는 것은 유전율이 높은 물질은 D램에서 두 개의 역할로 사용된다.
하나는 D램의 모세펫의 절연막으로 사용되는 거죠. 절연막. 두 번째는 DNA에서 커패시스턴스에서 전하를 저장하는 용량을 증가시키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물질을 증착해서 만들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하면 왜 절연막에서 하이케 유전율이 높은 소재로 바꿔야 되느냐. 절연막은 특히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다. 첫째는 게이트에 전압이 걸리면 실리콘에 흩어져 있던 마이너스 전하를 절연막 바로 아래에 있는 아래로 빡빡 긁어모으는 역할을 한다. 트랜지스터가 전하 알게인을 얼마나 채울 수 있는지를 가름하는 것이 정전 용량인데 커패시턴스가 여기에 이제 관련인 거, 여기 능력이 좋아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 마이너스 알게인가 게이트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아서 가둬두는 임무를 누설 전류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이 절연막의 목표고 용도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메탈 게이트에 이렇게 절연막이 붙는데 여기에게 전하도 가두고 이게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물질. 게이트에서 절연막에 앞서 말한 정전 용량을 잘 확보하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방면적이 넓을수록 좋고, 넓어야 많이 가둘 수 있으니까 두께가 얇을수록 좋고, 유전율 K율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하이K, 유전율이 높다. 유전율은 전하를 끌어들여서 가둘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다. 이게 물질마다 각각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K라는 것은 유전율이 높은 그러한 절연막 소재를 사용해야 되고, 그것을 증착해서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기계가 바로 주성 엔지니어링이 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이케 유전율이 높은 것을 지루코늄이란 거, 지루코늄을 사용했고, 지금 티타늄을 사용하는데, 지루코늄을 사용할 때 여기에 지루코늄에 들어가는 전구체가 있어야 되고, SK, 트리캠, 일본 아데카, 한국의 메카로, DNF,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이제 서프라이 체인으로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었죠. 이게 전구체라는 것은 증착 공정에서 쌓아 올리는 재료의 그 원재료를 우리가 쉽게 표현해 전구체라고 하죠. 우수한 열 안정성, 간단한 구조, 저이온 우수한 방막 특성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전구체인데, 이제 티타늄으로 바꿨을 때는 솔브레인, SK 트리캠, DNF, 오션 브리즈, 메카로,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여기에 관련된 기본적인 전구체를 생산해주고, RU 전구체 이렇게 딱 서 있는 이 안에 보면 이렇게 기둥이 있는 거죠. 전하를 모을 수 있는 이 기둥은 맞는 것을 전극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솔케미컴, 메카로, 솔브레인, DNF 등이 여기에 들어가는 전구체를 만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서프라이 체인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가 하는 일은 이런 증착 장비, 반도체를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증착 장비, 절연막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절연막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증착할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을 쌓게 해주는 방법을 만든 증착기구인데, 이 종목은 상당히 전방산업에 영향을 많이 받죠. 네, 3분기 실적을 한번 예상해 봅시다. 3분기 실적은 기대치를 하회할 전망이다. 수익성이 낮은 태양광 장비 매출 기여가 증가 때문인데, 2분기 실적을 보면 국내 고객사의 투자 축소, 이게 이제 SK 하이닉스죠. 중국 고객향 반도체 매출 외에는 실적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SK 하이닉스가 줄여버렸기 때문에 외형 급감과 대송 충당금 영향으로 2분기에는 영업 손실을 기록할 정도로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3분기에는 매출액 807억, QOQ로 155%나 증가하네. YOY는 마이너스 23%이지만 큰 폭 증가할 전망인데, 이는 러시아 태양광 장비 수주권이 3, 4분기에 매출로 반영된 것과 국내 고객사 대형 OLED의 봉지 관련 증착, 그 다음에 차량용 OLED 증착 장비 매출이 3, 4분기에 나눠서 반영되기 때문이다. LG 이노텍이 그나마 차량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OLED 증착 장비가 좀 필요한 부분은 동사에게 그나마 한숨, 좀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를 줬다. 그러나 3분기 영업이익률은 수익성이 낮은 태양광 장비 매출 기여가 대부분이어서 8.9%에 그칠 전망이고, 현재 시장 컨센서스 20.9%를 크게 하회할 전망이다. 3분기 실적도 그렇게 안 좋다는 거죠. 그러나 시장이 동사에 대해서 점수를 많이 주는 것은, 오케이, 3분기까지는 나도 안다, 시장이 다 안다, 너희들이 실적이 안 좋을 것은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한다. 하지만 4분기부터는 너희들의 실적이 본격 개선될 거 아니냐. SK 하이닉스가 뭔가 지금 개선이 되고 있다.
4분기부터는 수익성 높은 반도체 장비 매출 기여가 전사 실적 성장에 견인할 것이다. 중국 메모리 고객 수주권이 4분기에서 내년 1분기 사이에 매출 반영됨과 SK 하이닉스가 투자가 다시 재개되죠. D램 공정 전환, HBM 증설, DDR5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이케이 적용, 이렇게 방금 말한 어떤 새로운 물질을 적용하면서 이러한 것들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동사의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 4분기부터 영업이익률도 20%대로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내년에는 매출액이 63%나 성장하고 영업이익률도 23.2%나 예상을 하면서 확실하게 반등을 할 수 있는 계기는 마련이 됐다라고 시장은 보는 것 같아요. 고객사 투자 재개로 반도체 장비 매출이 59% 성장하고 올해 말경 예상되는 유럽 지역으로부터 1기가와트 태양광 수주권이 리드타임을 고려 시 내년 말 매출로 인식이 전망되고 최근 수주한 국내 OLED 수주권이 내년 매출로 반영되면서 반등을 할 것이다. LG 디스플레이의 매출인 것 같습니다. 자, SK 하이닉스가 이제 동사의 목줄을 재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제 고객사의 우선 투자 순위가 DDR5 1B 나노, 굉장히 최첨단. 그다음에 LPDDR5T, 네, DDR5T, 캐퍼시티 하이케이 증착 이런 데인데 ALD 원자 증착 장비가 많이 수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원자 ALD 증착 장비의 고급스러운 가격이 높은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는 시기에 도래했다는 거죠. 이게 핵심인 거죠. 네. 또한 미중 분쟁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이 설비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년 비메모리 반도체 또 태양광 신장비의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2025년 매출이 가시화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계단식 상승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동사는 올라가다 쉬고 계단식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매력적이죠. 마지막으로 실적 한번 봅시다. 2023년 매출액 2,590억, 영업이익은 280억. 그런데 내년은 980억까지 영업이익이 느는 거죠. 네, 여기에 대한 좋은 점들이 선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ALD 원자 증착 장비를 가지고 반도체 최첨단인 HBM, DDR5 여기에 들어가는 그러한 하이케이 이 신물질로 증착을 해줘야 되는 거, 캐퍼시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 이 증착에 대한 하이 퀄리티 장비가 필요하는 그런 구조적 변화에 대한 수혜,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욱 좋은 주성 엔지니어링.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빨리 선단 공정이 선반영을 하느냐, 전방산업이 여기에 달려있다. LG 디스플레이와 그 다음에 숨겨져 있는 중국은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동사의 매력 포인트를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나름대로 의미 있고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사는 일단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더 가지고 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오늘은 주성 엔지니어링 4만원까지 한번 들고 가보자. 이렇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이제 저희 카페, 제가 운영하는 카페라든지 또 여기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종목 고민 상담을 확실히 해줍니다. 제가 유튜브 밑에다 주소를 남겨놓을 테니까 이리 들어오십시오. 유료입니다. 한번 들어와서 보십시오. 보시고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한 2, 3일 들어봐 보신 다음에 결정을 하셔도 되니까 좀 많이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